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새로 만난 듯이 네,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엇갈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국채 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엇갈린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다소 좋은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죠. 섹터별 그리고 또 종목별 흐름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네, 맵을 살펴보시면 여전히 빨간색과 초록색이 조금 섞여 있는데요. 그래도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역시 상승세를 가져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바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업종별 혼조세였다라는 그 흐름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11개 섹터 중에서 5개의 섹터가 상승을 했고 나머지 또 5개의 섹터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산업이 홀로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인데요. 상승세를 가져갔던 섹터 중에서는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헬스케어와 금융까지 소폭의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반면 지금 빨간불을 켜낸 섹터를 살펴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에너지, 기초 소재와 기술주는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헬스케어도 좋은 흐름을 가져갔다는 점, 오랜만에 또 유틸리티가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우선 전반적으로 맵을 살펴보기 전에 아무래도 오늘 밤에 아마도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 하원 표결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극적으로 사회복지 법안이 처리될지 이런 합의 여부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안 표결을 앞두고 유틸리티도 오랜만에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헬스케어도 오랜만에 함께 초록불을 켜냈는데요. 헬스케어는 종목별 이슈도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보니까 가운데 우리 오랜만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외에도 녹색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싱그러운 일라이릴리가 보이네요.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라이릴리가 주가에 활력을 띄웠습니다. 거의 4% 가까운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를 230달러 선에 마쳤는데요. 일라이릴리가 내년 1월부터 인슐린 제제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티그룹은 앞으로 일라이릴리가 좀 더 활력을 띨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면서 목표가도 상향을 했는데요. 기존의 목표가 210달러 선에서 265달러 선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30달러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라일리 30달러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해도 과연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유진 캐스터? 앞으로 지금 사실 정말 오랜만에 초록불을 켜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의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는데요. 이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장연구소에서도 앞으로 계속 추적하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밑에 머크도 함께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머크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머크의 제품 중에 코로나19 경구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네. 이 몰누피라비르라는 이 치료제가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델타, 뮤 변이까지 굉장히 여러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이 보도대로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실하게 검증되면 앞으로 머크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크는 간밤에 2% 넘는 강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를 75달러 선에 마감 지었습니다. 왠지 이렇게 딱 몰누피라비를 보니까는 약간 비누 이름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비누가 이렇게 그런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몰누피라비르, 변이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크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계속해서 지켜봤던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주가 확인 안 해볼 수가 없겠죠. 화이자와 모더나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사실 간밤에 화이자랑 모더나는 주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이자는 지금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우선 1%대 오름세 속에 정규장 거래 43달러 선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는 조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모더나는 1%대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37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이 두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CDC가 긴급 건강 경보를 통해서 임산부와 예비 임산부에도 백신 접종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백신에 대해서 어떤 생식 능력을 조금 저하시키는지 이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밝혔는데요. 백신이 불임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백신도 백신인데 독감 백신도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가을이 되니까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지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저희 스튜디오에도 모기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또 모기가 자꾸 이렇게 붙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우리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 장 연구소에서 전해드렸던 종목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맞습니다. 타이슨푸드인데요. 타이슨푸드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지 않나요? 네, 필수 소비재 섹터가 이런 증시 혼조세 속에서 주가가 조금 방어하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타이슨푸드와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간 달러트리까지 두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타이슨푸드가 현재 지금 5거래일째 주가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80달러 선의 거래를 마치면서 3%대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타이슨푸드를 포함해서 다른 패키징 푸드도 좀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이슨푸드에 대해서 마켓비트 기준으로 월가 평균 목표가를 확인했을 때 현재 평균 목표가는 84달러 선, 그리고 최고 목표가는 90달러 선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도 함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어서 달러트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달러트리가 저기 지금 DG라는 티커 옆에 유독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달러트리가 되겠는데요. 네, 확인을 해보시면 16%대나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맵에서도 유독 정말 어제의 특징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달러트리는 사실 지금까지 1달러 선의 상품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이소 같은 네.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달러트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이런 추세와 대응 전략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트리는 앞으로 1달러 이상의 상품도 판매를 할 예정이다. 높게는 5달러 정도의 상품도 판매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공급난을 좀 타개하고 이에 대한 잘 대응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이라는 카드까지 내밀면서 기업 방어에 좀 나서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0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냥 백엔샵이 더 어울리겠네요. 근데 우리도 다이소 가면 5,0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달러트리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좀 좋지 않은 흐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산업 섹터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 섹터 중에서도 우리 보잉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차례대로 계속해서 산업 섹터는 조금 종목별로 세부 섹터별로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산업 섹터 평균적으로는 0.01%의 오름세만 가져가면서 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던 보잉이 간밤에는 3%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보잉이 지금 미국 국방부와 후속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계약의 규모가 238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 공군 275대의 항공기 그리고 8개 협력사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보잉은 호재로 분류가 되면서 3%대 강세 속에 정규장 거래를 225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보잉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제도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기술주 중에서도 우리 구글, 알파벳 함께 주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빵주가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조금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구글은 1%대의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09% 내림세 속에서 정규장 거래 2,68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구글 관련해서는 러시아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했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아서 그래서 벌금을 좀 물게 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서 모스크바와 미국 거대 기술기업, 대형 기술주들 사이에 공범위한 분쟁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구글의 추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넷플릭스까지만 함께 좀 살펴볼까요? 넷플릭스 주가 짚어주시죠. 네, 옆에 있는 넷플릭스를 확인해 보시면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저희가 장연구소라는 코너가 거의 처음 생겼을 때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네. 긍정적인 전망과 우려감 모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여기에 좀 본격적으로 더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나이트스쿨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정규장에서 2.6% 오름세 속에 거래를 599달러 선에 마쳤습니다.